혀를 봐도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 비슷비슷해서 표시? 색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혀를 보고 건강을 진단하는 것을 설진법이라고 합니다. 서양의학에서도 설진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혀는 인체의 현재 상황을 잘 알려주는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요, 설진이라고 해서 혀의 상태를 보고 오장육부의 건강을 진단하기도 합니다. 이 설진은 아주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오늘은 혀를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건강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입안에 있는 아주 길쭉한 모양의 근육입니다. 구강 바닥에서 입안으로 튀어나온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은 점막으로 덮여 있고요. 혀뿌리, 혀 몸통, 혀 끝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짠맛, 단맛, 신맛, 쓴맛 등 여러 가지 맛을 알아내고요. 음식을 먹고 삼키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말을 할 때도요. 혀가 없으면 제대로 발음이 안 되겠죠. 혀는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요, 음식을 섞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 이는 크기와 모양이 그리고 그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른 기능을 합니다. 이때 각각 이가 적절하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입안의 음식을 옮겨주는 기능을 혀가 담당합니다. 턱과 치아, 입술과 볼이 함께 움직여서요, 입안에 들어온 음식을 침과 고르게 섞일 수 있도록 하여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음식을 삼키는데 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두 번째로는 음식의 맛을 느끼게 합니다. 혀의 표면을 보시면 울퉁불퉁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맛을 느끼게 하는 감각기관인 뉘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맛은 혀의 끝, 쓴맛은 혀의 뒷부분, 신맛은 혀의 옆에 부분, 짠맛은 혀의 전체적인 부분, 이렇게 느껴진다라고 배우셨죠? 잘못 알려진 상식입니다. 맛은 미뢰세포에서 느껴지는 것으로 혀 전체로 모든 맛을 다 느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는 발음을 하게 합니다. 자음은 혀와 입술 등에 움직여서 입안에 좁은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소리를 냅니다. 모음은 입안의 공명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 둘이 합쳐져서 우리가 정확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혀를 통해서 우리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세상에서 아주 가장 작은 의사입니다. 심장과 소화기의 건강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이죠. 혀의 상태, 즉 설태라든지 혀의 기울기, 혀의 두께, 혀의 갈라짐 등으로 의심되어지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동양의학을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설태입니다. 설태는 혓바닥에 이끼처럼 덮인 물질로 짙은 설태는 음식물 찌꺼기, 죽은 세포, 세균이라든지 곰팡이 같은 미생물들이 남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에 찬 기운이 심한 경우 하얀 설태가 생기는데요. 짙은 백태의 경우에는요,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으로는 소화장애가 있습니다. 짙은 백태에 속쓰림을 동반한다면요, 위궤양 질환을 의심해 볼 수도 있고요. 노란 설태에는 황태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 열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장에 열이 많고 허약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변비라든지 간질환이 있을 때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혀가 흑색으로 변하는 흑색 설태는요, 열이 극단적으로 쌓여서 병이 아주 위중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흑태의 증상은요, 우리 몸의 수분과 혈이 말라붙은 상태로 구취가 심해진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시거나 항생제를 아주 오랫동안 장복하셨을 때도 흑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연과 함께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시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후태인데요. 설태가 아주 두껍게 쌓이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몸의 찬 기운이 심한 경우로 추측할 수가 있고요. 소화기능 장애라든지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않는 것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울어진 혀의 모양을 보고도 알 수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뇌졸중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질환으로 말이 어눌해지기도 하고요. 혀가 굳어지는 전조 증상이 있다면 뇌졸중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평소에 목이라든지 어깨가 늘 긴장되어 있지 않는지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뭉친 근육은 풀어주시는 게 좋겠죠. 수면이 많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할 때도 동일하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구별할 필요가 있겠죠. 거울을 보고 혀를 쭉 빼보시면서
자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혓바닥이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다면요,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에 열이 쌓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혀가 굳은 것처럼 뻣뻣하다면요, 중추신경계통의 이상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혀 가운데가 움푹 패이거나 균열이 있다면요, 척추가 좋지 않고 위장에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혀 앞쪽에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요, 심장병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혀의 색깔인데요. 건강한 사람의 혀의 색깔은 선홍빛으로 색이 변하면요,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혀가 딸기처럼 붉은색이시라면 몸속에 어딘가에 염증이 있다거나 철분이나 비타민 B12가 부족하다는 의미죠. 혀가 갑자기 보라색을 띈다면요, 호흡기 및 또는 순환기 계통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요. 특히 여성의 경우라면 생리불순 등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혀가 푸른빛이 돈다면요, 신장, 콩팥 질환을 의심해 보셔야 하고요. 반대로 혀가 생기가 없고 창백하다면 비타민이나 영양이 부족한 영양실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혀 밑에 있는 청근이라고 하는 건데요. 청근이라고 하는 것은 혀를 이렇게 들추게 되면 밑에 푸른색으로 보여지는 두 가지 줄기가 있는데 이 혈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혀 밑에 있는 청근은요, 몸속 혈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위로 색깔을 통해서 몸속 상태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건강한 청근은요, 푸른색을 띠는 것이 정상이고요. 좀 더 어두워지거나 짙은 검은색이 되면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거나 노폐물이 우리 몸속에 많이 축적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치은인데요. 혀에 이의 모양이 남아있는 흔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혀는 원래 탄력성이 좋아서요, 혀 둘레가 매끈매끈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혀가 부으면서 정상보다 커진다거나 아니면 탄력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혀가 치아에 닿았을 때 그 치아의 모양이 혀에 그대로 찍혀서 마치 톱니바퀴처럼 울퉁불퉁한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을 치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흔이 남는 경우는요, 특별히 혀가 아프다거나 염증이 생기고 입냄새가 심하게 나지 않는 이상은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컨디션 회복을 위해서 잘 드시고 잘 쉬어주시면 금세 증상이 없어지기도 합니다만, 혀가 이에 닿은 부위가 쓰리고 아프다거나 구내염이라든지 설염 등의 염증이 생기고 혀에 돌기 같은 군살이 생겼다면요, 제대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렇게 치은설이 있는 분들 중에 혀가 부어있는 경우라면요, 위염이라든지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이 있는지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좀 특별한 경우인데요. 혀에도 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구강암의 한 종류인 설암은요, 주로 혀의 앞쪽에 악성 종양이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강암 중에서도 발생 빈도가 높은 편이고요. 50대 이상의 남성에게서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죠. 같은 자리에 구내염이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우리 몸의 중요한 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백태를 관리하는 방법인데요. 우리 양치하실 때 칫솔만으로는 백태의 주요 원인인 구강 내 세균을 완벽하게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치질 하실 때 이만 닦지 마시고 혀도 같이 닦아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혀 클리너를 사용하시는 것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혀 클리너는 아침, 저녁 하루에 2번 정도 사용하시면 충분합니다. 백태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는다고 해서 혀 클리너로 너무 강하게 닦는 것은 상처를 유발해서 2차 세균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세기로 꼼꼼하게 닦아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꾸준히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하지는 않지만 혀에 상처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혀의 상처는 보통 치아라든지 구강 교정기를 사용했을 때 마찰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음식물을 씹다가 실수로 혀까지 씹는 경우들도 있죠. 이러한 경우 간혹 구내염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증으로 인해서 음식물을 먹기 힘들게 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혀에 상처가 발생하게 된다면요, 우선 입안을 헹궈낸 다음에 멸균된 거즈로 혀를 눌러서 지혈을 하고요. 지혈이 끝났다면요, 구강 연고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만약 거즈가 없다면 얼음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혓바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전에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건강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울을 보시면서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내 건강을 챙기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